네, 김건희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김건희 여사가 오늘 입원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시점이 참 공교롭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입원 사유가 뭐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일단 지병이라는 얘기까지만 나오고 있고 정확한 병명이나 구체적인 상태까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사실 명태균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몸무게가 40kg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기는 했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어떤 의혹의 시선처럼 특검이 지금 수사의 속도를, 그러니까 구성의 속도를 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사를 피하기 위한 어떤 입원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요. 이게 원래부터 외래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의사의 권유로 예정된 입원이었을 뿐 회피 목적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검찰의 소환이나 특검 수사 영향이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일단 검찰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검 구성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검찰에게 남겨진 시간이 한 달이 채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입원을 했다라고 하면 소환 조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서면 조사라든가 방문 조사 또는 출장 조사 이런 식으로 병원에 직접 가서 수사를 진행하는 카드를 생각해 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 역시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사실상 소환해서 조사할 때만큼 수사에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거나 박차를 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만약에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병원에 가서 출장 조사나 방문 조사 형태로 병원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상태가 나빠진다라고 하면 이 수사가 중단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속 시원한 소환 조사를 하기는 좀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특검의 경우에는 이제 출범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다소 영향이 검찰보다는 크지 않겠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는 분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최장 170일의 수사기간이라는 아직까지의 기간이 남아있는 데다가 지금 물론 수사할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중환자실이라든가 위독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의 상태가 호전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소환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설령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압수수색이라든가 체포영장 청구와 이 집행 그리고 나아가서는 구속영장 집행까지도 사실상 가능합니다. 영장 실질 심사도 휠체어를 타고 심사에 출석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서류만으로도 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집행 여부는 이 호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집행하고 나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현저히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로 위독하다는 정도의 판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어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수순들을 단계적으로 고려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는 핵심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의 호전 여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건지 계획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검찰은 시간이 좀 쫓기지만 특검은 좀 시간 여유가 있군요. 그리고 건진 법사 가방 청탁 의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가방 얘기만 나오다가 오늘 신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정황입니까? 사실 기존에는 통일교 윤모본부장이 건진 법사라고 알려진 전성배를 통해서 명품 가방 2개를 김건희 여사 측에 청탁 목적으로 전달해달라라고 해서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는 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유모 행정관이 이 가방 2개를 가방으로 교환해 갔다. 웃돈을 얹어서 다른 가방으로 교환해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계성에 더욱더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가방 2개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방 3개와 신발 하나로 바꿔갔다라는 정황까지 수사기관에서 포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신발 얘기가 나와서 신데렐라 수사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만약에 교환한 물품이 신발이었다면
주목할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신데렐라는 신발의 사이즈로 누가 신데렐라인지 찾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데렐라 수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방은 사실 쓰는 사람의 신체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특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발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위한 신발이었는지 어느 정도 압축적으로 대상이 축소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김건희 여사를 위한 신발이었다면 김건희 여사의 신발 사이즈와 비교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고 아마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진행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가요? 만약 예를 가정을 했을 때 교환한 신발 치수가 김 여사가 평소 신는 치수와 같다. 이렇다면 이게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받았다는 것을 상당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무행정관이 이걸 교환하는 데 관여를 했고 특히 웃돈을 준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명품의 그 VIP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적을 쌓기 위해서 현금을 준 거고 나중에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두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직 영부인의 행정관에게 개인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건진법사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건 누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네. 상식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신발 사이즈와 동일하다는 어떤 증거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 의혹을 훨씬 더 신빙성을 보탤 수 있는 어떤 그런 정황 증거로서는 기능할 수 있고 네.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만약에 사이즈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아직까지 그 제품의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죠? 바로 그 부분이 좀 수사기관으로서는 아직까지 한계인데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신발장에서 해당 신발의 모델과 똑같은 그 신발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실물 확보가 되지 않았고 사간 구매 이력으로 특정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나는 그 신발을 받은 적이 없고 이런 사이즈의 신발을 신는 사람은 여성들이 보통 이제 신발 사이즈 비슷비슷하니까요. 네. 나와 비슷한 키의 여성이 비슷한 신발 사이즈를 신는데 내가 그 신발을 직접 받았다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부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상 입증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경찰의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절충안을 역제안했죠? 그렇습니다. 수사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출석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다만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라든가 서면 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포석이 깔려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전직 대통령이 모두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경찰로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네. 대면 조사를 한다고 하면 수사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경찰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이게 청구를 했을 때 내가 수사에 협조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체포의 어떤 필요성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포석이 깔린 제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찰도 수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쫓기고 있는데 그럼 경찰이 어떤 수순을 밟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이 정도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걸 받기도 경찰로서는 특혜 의혹 때문에 어려울 것이고 특검이 출범을 하기 전에 만약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네. 이 과정 중에서 만약에 특검이 출범을 한다고 하면 절차가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체포영장 신청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